안녕하세요. 새벽빛 마음 연구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게 만든 사람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 왜 이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지?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피하고 싶어지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우리 건강에도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잘못된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왔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다운되고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마치 에너지가 쭉 빠져나간 느낌이랄까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더워서 짜증나. 비가 오면 우울해 죽겠어. 회사 얘기만 나오면 상사가 정말 미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 마치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만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질투하고 깎아내려고 해요. 누군가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빽이 있나 봐. 친구가 연애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오래 못 갈 거야 라면서 찬물을 끼얹거든요. 자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 불평만 해요. 조언을 해주면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 상황은 달라라면서 모든 해결책을 거부해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한테 불평하고 싶어 하는 거죠. 대화의 중심을 항상 자기 쪽으로 돌려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겨서 신나게 얘기하고 있으면 몇 초 만에 자기 불행담으로 화제를 바꿔버려요. 마치 불행 경쟁에서 1등을 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움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마치 끝없는 블랙홀 같은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감정적 기생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들 곁에 있으면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끝없이 퍼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옛날 현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촛불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촛불을 나누어 주면 결국 모든 촛불이 꺼져버린다고요. 만약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조종자와 가스라이터.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정말 교묘하거든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친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해라면서 도덕적으로 압박해요. 여러분이 거절하면 마치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가스라이팅을 해요. 내 기억이 틀렸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는데? 라면서 여러분의 기억이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정신적 폭력이에요. 조건부로만 친절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갑게 대해요.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어야만 친절이 나오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의 아니오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명히 싫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졸라대거나
개인적인 영역에 함부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거절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자기 맘대로 바꿔서 얘기해요. 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요. 반쪽짜리 진실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고립시키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나만 너를 진짜 이해해라면서 의존하게 만들려고 해요. 특히 가스라이팅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걸 당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정신적 폭력이에요.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성장하는 걸 방해하고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기 의견을 강요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라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밀어붙여요. 대화가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려고 해요. 상대방의 경험이나 감정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더한 걸 겪었어라면서 무시해버려요. 상대방의 감정을 평가절하는 거예요. 금방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변해요. 자기 의견에 반박하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져요. 논리적으로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절대 사과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를 해도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한 거야 라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해요.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걸 승부로 만들어버려요. 일상적인 대화도 이기고 지는 게임처럼 만들어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옛날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도 뚫어낸다고요. 하지만 독선적인 사람들은 물과 정반대예요.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거죠. 만약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깊은 대화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마음의 방어막을 쳐두세요. 거짓말쟁이와 배신자.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소중한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을 먼저 보실까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지각을 해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했어도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라면서 거짓 핑계를 대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요. 돈을 빌릴 때는 곧 갚을게라고 하지만 정작 갚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하고요. 들키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해요. 거짓말이 탄로 나면 더 큰 거짓말로 덮으려고 해요. 마치 눈덩이처럼 거짓말이 점점 커져만 가는 거죠.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뒤에서 나쁜 말을 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요.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익이 되면 언제든 편을 바꿔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여러분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요. 의리나 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중요한 약속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쉽게 파기해요.
상대방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요. 함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발을 빼고 도망가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피해자인 척하는 거죠. 거짓말과 배신은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들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거나 배신했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한 성전과 같아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둘 필요는 없는 거죠.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걸 깎아내리거나 방해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군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때를 잘 만났네라면서 그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려고 해요. 상대방의 성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항상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드러내요.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면서 불필요한 경쟁을 만들어내요. 모든 걸 경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려요.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상대방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교묘하고 비겁한 방법이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속으로 기뻐해요. 누군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껴요. 정말 무서운 심리죠. 자기 발전보다는 남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해요.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 보이게 만들려고 해요. 질투는 정말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 같은 거예요. 질투심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독이 우리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정반대죠.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성공이나 기쁜 일을 굳이 공유하지 마세요. 소중한 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만 나누는 게 현명해요. 당신의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지금까지 정말 조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봤어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사람, 조종하려는 사람,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사람, 거짓말쟁이와 배신자,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건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무한하지 않은 자원을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정말로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요. 그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내일도 더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벽빛 마음연구소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